오늘 어반리튬이 장대 형봉이 나왔고 코스닥 거래대금 1위입니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중국 리튬 배터리 공장입니다. 중국이 리튬 생산량을 통제할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리튬 관련주가 급등했던 것입니다. 6월 3일 KBS는 중국의 최대 리튬 생산지인 장시성 이춘의 리튬 공장들이 생산을 속속 중단하고 있다면서 리튬 가격의 폭락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 차원에서 생산량을 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전했습니다. 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현재 세계 양극재 시장은 삼원계와 리튬 인산철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원리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리튬 이온이 이동하면서 충전되고 방전되는 원리입니다. 중국은 자원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해서 가공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라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얼마 전 포스코엠텍은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 수요가 늘어난다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은 재료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배터리 제품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북미란 미국 재무부의 백서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의 영토를 말합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자원이 없는 서러움과 미국처럼 힘이 없는 서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력은 어느덧 세계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힘도 없지만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는 잘 만듭니다. 예를 들어 망해가던 세안미디어도 어느새 코스모 신소재로 부활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한국 기업은 삼원계 배터리에 강점이 있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등을 말합니다. 공통적으로 코발트가 들어가죠. 삼원계 배터리는 코발트가 주요 소재입니다. 코발트도 중국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를 줄이려는 노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 배터리에도 코발트가 들어가는데 LG화학은 저코발트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코발트를 새로운 물질로 대체할 경우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격을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광물은 리튬, 코발트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적절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코스모 신소재는 니켈과 코발트 사용을 줄이면서 망간 함량을 높인 양극재를 개발 중입니다. 하이망간 양극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배터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 HLB가 6월 9일에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 신규 편입됩니다. 그러면 패시브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데요. 즉 수급이 들어옵니다. 패시브 펀드란 뭘까? 종목을 고를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패시브 펀드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KRX 300 헬스케어 지수입니다. KRX 300 헬스케어 지수의 구성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 한미약품,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뉴스기사에 따르면 6월 9일부터 여기에 HLB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종목을 고를 시간이 없다면 KRX 300 헬스케어에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못해도 평균은 가니까요. 이렇듯 패시브 펀드는 특정 종목들을 펀드에 담는 소극적인 운용 방식입니다. 시장 수익률만큼 수익을 보겠다는 것이 패시브 펀드죠. 반면에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보겠다는 것이 액티브 펀드입니다. 주로 펀드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KRX 300 지수는 2018년 2월에 개발되었습니다. 산업군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헬스케어, 정보기술 등이죠. 오늘 공부한 것은 6번 헬스케어입니다. 우린 KRX 300 헬스케어 지수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3시 30분 장 종료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KRX 300 지수의 편입 예정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월 5일 출시가 예정됐습니다. KRX 300 구성 종목으로 셀트리온이 선정됐습니다. 산업군은 헬스케어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빨간색 동그라미 친 날은 발표 다음 날인 1월 31일입니다. 앞선 상승이 선반영이었을까요? KRX 300 지수가 발표된 뒤 셀트리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편입되지 못한 종목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 셀트리온은 마찬가지 편입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실제로 편입되고 나서도 역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 적절한 매수 시점은 편입되기 전이고 적절한 매도 시점은 편입된 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편입이 된 후에 셀트리온은 하락했습니다. 이 당시에 셀트리온은 이전 상장에 관한 이슈도 존재했습니다. 즉 이전 상장과 KRX 지수 편입이란 이슈가 복합적으로 존재해서 상승과 하락을 판단하기에 변수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KRX 300 지수가 출시되자 파생상품 시장도 활성화됩니다. KRX 300 지수를 추종하는 KRX
KRX300 선물도 상장하기 때문입니다. KRX300 헬스케어 지수 편입 이슈 때문인지는 몰라도 현재 HLB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편입 이슈도 알아봤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남들에게 자기 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100명 중 100명이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자기 단점을 말하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조언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제 단점을 말하고 다닙니다. 왜 자기 단점을 말하면 안 될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합니다. 자기 단점을 말하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최면 때문입니다. 자기 단점을 말하는 순간 스스로 나는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믿게 됩니다. 단점을 강화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 단점을 말해선 안 됩니다. 자기 단점을 말하면 안 되는 이유는 내 단점을 말했더니 상대방이 내 단점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특성에 더 집중하는 인간 본연의 심리 때문입니다. 사례는 20년 지기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20년 알았다면 정말 오래 알았죠. 서로의 얼굴도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코가 삐뚤어졌다고 자기 단점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말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듣고부터 친구의 코가 삐뚤어진 것만 보입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단점까지 굳이 끄집어내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내 단점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내 단점에만 집중하게 된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목이 짧다고 말하기 전까진 잘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진짜 목이 좀 짧더라. 다리가 휘었다고 말하기 전까진 잘 몰랐는데 그 말을 듣고 자세히 보니 진짜 다리가 약간 휘었더라. 친구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게 된 상황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글쓴이는 친구에게 그런 단점을 자꾸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코끼리를 말하면 코끼리가 생각납니다. 마찬가지로 단점을 말하면 단점이 생각납니다. 말하기 전까진 전혀 몰랐는데 단점을 말해주면 단점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았으면 아마도 평생 몰랐을 내 단점을 굳이 상대방의 머릿속에 박아 넣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굳이 자기 목이 짧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단점에 집중하길 원한다면 그러는 게 맞겠지만 내 단점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는 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말하기 전까지 몰랐을 단점을 보게 만든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로 존재하는 단점도 말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을 굳이 강조해서 알려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존재하는 단점도 말해야 아는 상황에서 확실치 않은 단점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방송에서 차트를 못 본다고 말하니 정말로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검증하지 않아도 내 말은 곧 사실이 됩니다. 오로지 나의 말로 굳이 안 좋은 평판을 쌓을 필요는 없겠죠. 제 손해고 제 잘못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들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손해되는 단점을 말하지 말고 이득되는 장점을 말해야 합니다. 이왕 되면 남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게 낫지 않은가?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상대방의 말을 믿습니다. 특히 단점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장점을 말하면 보통은 의심의 눈초리를 하고 허세구나 하면서 잘 안 믿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말하면 솔직하구나 하면서 엄청 잘 믿습니다. 비대칭이 존재하죠. 상대방은 내가 말한 대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합니다. 장점을 말할 것인가 단점을 말할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점을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장점을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보고 검증한 뒤 신뢰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자신감을 보고 그 말을 믿을지 말지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자신감이 있네? 뭔가 있구나. 자신감이 없네? 아무것도 없구나. 뭔데 저렇게 자신감이 있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나 보다.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관계가 지속되면 발을 빼기 힘듭니다. 이득을 본 곳이죠. 반대로 왜 단점을 말하지? 왜 자신감이 없지? 정말 별거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사실 능력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계를 시작도 못합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내 단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미를 주고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친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단점을 자주 말해왔습니다. 나는 단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라. 그런데 댓글을 보니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인사이트를 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내 약점을 말하는 내 의도를 알고 매너 있게 받아들일 줄 아는 인격자인지 먼저 파악하고 내 약점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 약점을 말해왔습니다. 제 의도는 친해지는 거죠.
하지만 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소용이 없는 전략입니다. 제가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파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죠. 모든 말과 행동은 이게 먹히는 상황인지 이해 득실을 따져보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상대방에 따라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제 단점을 먼저 밝히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얘 단점이 심각하네? 라고 생각하며 정말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겠죠. 저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나한테 이득이 되는 말인지 손해가 되는 말인지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유안타증권과 빅토리 주식TV는 스타벅스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MTS에서 뱅킹 업무의 제휴 컨텐츠에 빅토리 주식TV를 신청하고 100만원 잔고를 6월 30일까지 유지하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인 서비스인 종목 추천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